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한국어와 구독, 좋아요. 제6과 주거환경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6과 주거환경. 주거환경 뭐예요? 주거환경? 주거는 이거 사는 집이죠, 집. 내가 사는 집의 그 환경. 집이 어떤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예요? 뭐 단독주택이에요? 아니면 한국이라면 빌라예요?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나요? 병원이 많이 있나요? 이런 거, 집 근처에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집에 방이 얼마나 있어요? 집이 깨끗해요? 집이 좋아요? 이런 게 주거 환경이라고 하죠. 주거 환경. 그래서 오늘 주거 환경.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아요?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내가 살던 고향에는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보는 이런 주거 그리고 지리적 환경, 이런 어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피동하고 자고하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죠? 자전거를 지금 어디에서 타요? 오,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고 여기 나무가 많아서 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에 큰 호수도 있고 여기 분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도 있고, 오, 정말 예쁜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사는 주변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자, 여기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산이 보이고, 그리고 집이 작은 집들, 이렇게 큰 아파트 이런 건 없네요. 그리고 여기 아마 밭인 것 같은데, 이런 밭이 가깝고 산이 있고 이렇게 집이 많이 없네. 이런 농촌이라고 하죠, 농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런 농촌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농촌에는 살 때 어때요? 살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공기가 깨끗한가요? 살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가까운 데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도시인 것 같죠? 도시예요. 도시에 차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회사들도 많아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직업을 구하기 좀 쉽고, 보통 도시에는 병원, 학교, 그리고 마트 이런 것들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조금 편리하죠. 대신에 좀 시끄럽고 공기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들, 이런 거의 주거 환경은 어때요? 어떤 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보는 이런 표현들을 이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런 어휘 표현 배워볼 거예요. 자, 도시는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문화시설이 많다. 자, 문화시설은 뭐예요? 문화시설. 여기 보면 이게 극장이 있는데, 문화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극장이에요. 극장이 가까운 데 있나요? 문화시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다른 문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극장이나 아니면 연극 같은 거 볼 수 있는 곳, 아니면 어떤 음악 공연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문화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문화시설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나요? 문화시설이 많이 있나요? 문화시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외워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시설이 많다. 같이 외워두면 표현할 때도 좋고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다. 자, 거리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거리, 차들이 다니는 거리,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깨끗해요. 더럽지 않아요? 거리가 깨끗하다. 여기 보면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음이 심하다. 자, 소음은 뭐예요? 시끄러워요. 어떤 소음이에요? 차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좀 많고 하면 시끄럽죠. 그런 걸 소음이라고 하고, 소음이 많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보통 소음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 조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음이 심하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소음이 심하다 꼭 같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안전하다. 보통 도시는 안전한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도둑이나 나쁜 사람 많이 없기도 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녀도 이렇게 경찰들이나 아니면 교통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고가 잘 나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안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전하다. 그리고 공기가 탁하다. 자, 공기, 사람이 숨쉬는 공기죠. 공기가 탁하다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탁하다는 뜻이 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다, 탁하다 이렇게 반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탁하다는 것은 물이나 공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탁하다 이런 건 안 돼요. 물, 공기 이런 것만 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요. 이런 걸 탁하다. 그 도시의 이런 공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오면 공기가 탁하죠. 공기가 탁해서 숨쉬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시는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이렇게 공장들이 있어서 공기가 탁하고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다. 공원에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죠? 주변에 공원이 가까워서 도시는 가까운 데 공원이 많이 있어서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공원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산책로가 있다. 내가 여기도 보면 산책로가 있네요.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길, 산책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빌딩은 이런 걸 빌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빌딩 숲, 이게 많이 있어요. 숲처럼 숲에 나무가 많은 것처럼 빌딩이 이렇게 많은 곳을 빌딩 숲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산업단지는 보통 이런 큰 이렇게 단지라고 말하는데, 이런 단지 보통 뭐 공장이 많고 회사들이 많고 이런 곳을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동네는 어때요?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촌. 아까는 도시를 배웠어요. 지금은 농촌. 자, 농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살기에 어떨 것 같아요? 자, 농촌은 자연 환경이 좋다. 자연 환경. 자연 환경은 뭐예요? 자연적인 환경. 이렇게 나무, 산, 물, 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해요. 자연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다. 직접 내가 이렇게 농사는 뭐예요? 이렇게 이따도 공부하겠지만 논이나 밭에 이렇게 풀 아니면 농작물 이런 걸 심어서 쌀이나 뭐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렇게 키워요. 농사를 짓다. 여러분, 농사 이렇게 벼나 이런 걸 심어서 이렇게 그것을 먹는 거. 이거 농사라고 하죠. 농사를 짓다. 이거 같이 꼭 외워야 돼요. 이런 건 중요합니다. 농사를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통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다.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어요는 짓다는 이렇게 없는 것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잘 만든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짓다, 농사를 짓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적하다. 한적하다는 것은 보통 조용하다는 말이에요.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이런 걸 한적하다 이렇게 말하죠.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한적하다 그러면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다. 이렇게 산이나 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공기가 맑다. 공기가 맑아요. 아까 공기가 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의 반대처럼 공기가 맑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기가 깨끗해요. 공기가 맑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천이 흐르다. 하천은 여기 이런 걸 하천이라고 하죠. 이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곳. 이런 걸 하천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흐르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논. 이거 논이라고 하죠. 이 논에는 무엇을 키워요? 이렇게 쌀, 벼.
이걸 벼라고 하죠. 그리고 벼에서 나오는 게 쌀. 이거 벼를 심는 곳, 벼를 키우는 곳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은 뭐 쌀 말고 다른 것들, 배추, 무, 여러 가지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심어서 키우는 곳, 이런 걸 밭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보통 밭 위에 이렇게 이렇게 비닐로 만든 집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래서 한국에 날씨가 추워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빨리 그리고 크고 맛있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걸 비닐하우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닐하우스. 영어예요. 그리고 과수원. 과수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죠. 보통 뭐 사과, 그리고 뭐 귤, 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곳 과수원이라고 하죠. 과수원. 여러분들이 이런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이런 농촌은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문법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동이 있네요. 피동. 피동 표현은 좀 어렵죠. 다른 힘에 의료해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산이 보이네요. 보이다. 보다. 내가 봐요. 보여요. 그렇죠? 내가 봐요. 보여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혔어요. 막히다. 막다. 내가 막아요. 안 돼. 이렇게. 막아요. 막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막혀요. 그렇죠? 그리고 모기한테 팔을 물려서 너무 가렵다. 물리다, 물다. 내가 물어요. 내가 물려요. 그렇죠? 물어요, 물려요. 그리고 친구와 전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끊다. 내가 끊어요. 끊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피동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희리기 이렇게 피동 형태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피동 이희리기 어떻게 연결해요? 어떨 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규칙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그 피동은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 먹어요? 먹혀요. 이렇게 히 있어야 돼요. 왜 히예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외워요? 조금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피동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중요한 동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만 먼저 외우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렸어요. 자, 흔들다. 내가 흔들어요.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 문. 여기 기숙사의 문이 잠겨요. 잠가요. 내가 잠가요. 잠겨요. 피동이죠. 잠그다. 잠기다. 그리고 저쪽에서 비명 소리. 비명은 뭐예요?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비명이죠. 비명 소리가 들려요. 자, 내가 들어요. 들려요. 내가 들어요. 들려요. 그렇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문이 닫히다. 문이 닫혔어요. 내가 문을 닫아요. 내가 문을 닫아요. 닫혀요. 피동이죠. 자, 괜찮아요? 자, 강원 지역, 강원도 지역이죠. 지역 이름이에요. 강원 지역 밤사이, 밤에 눈이 많이 쌓여. 쌓이다. 쌓다. 쌓이다. 쌓다는 내가 쌓아요. 내가 하지 않고 쌓여요. 그렇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범인 잡혔다. 나쁜 사람이 잡혔어요. 내가 잡았어요. 잡혔어요. 그렇죠? 피동. 그리고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많이 팔렸다. 팔다, 팔리다. 내가 팔아요? 팔렸어요. 자, 두 번째 문법 자고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권유나 제안.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보통 네 가지가 있죠. 다고, 라고, 냐고, 자고. 그래서 네 번째인 자고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말을?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게 해보면 어때? 이게 권유. 해봐. 이거 할까? 같이 할까? 이렇게 제안 들을 때 자고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볼까요? 남편이 직장 근처로 이사 가자. 남편이 이사 가자 말했어요. 이사 가자고 했어요. 이사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회의하자고 하셨어요. 내일 회의합니다. 내일 같이 회의합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회의하자고 했어요.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자고. 그리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친구가 내일 만나자, 내일 같이 만나자, 만나자고. 아내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고 했어요. 이렇게 권유, 제안,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이런 거 말할 때 자고 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 달 모임, 우리 반 모임 때 친구들은 뭘 하자고 했어요? 같이 노래방에 가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라우만 씨는 다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자, 재미있는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아요.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자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먹자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읽기. 아파트 광고예요. 광고를 보고 여기는 어떤 주거 환경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광고에 광고 문구만 보고 여기는 어떤 곳이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건설 아파트를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가 있네요. 자, 여기 그림만 봐도 아파트 앞에 이렇게 공원 아니면 숲인가요?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면 호수, 물도 있고요. 되게 좋네요. 여기 뒤에 보면 산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는 예쁜 그림인데 보통 산, 그리고 뭐 강, 이런 것들, 예쁜 자연이 있는 그런 그림을 풍경화라고 하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그럴까요? 자, 봄에는 여기 숲에 봄에 숲이 변하죠. 봄이 파랗게 숲이 변하고, 여름에는 뭐 여기 호수에서 분수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을에는 여기 숲이 또 색깔이 바뀌겠죠. 겨울에 눈이 오면 또 하얗게 바뀌고 호수가 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번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이런 환경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 그림처럼 계절마다 바뀌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네.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자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 살면 이런 것들이 가깝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림과 같은 풍경. 마치 그림 같아요. 풍경, 이게 경치. 그리고 최고의 자연 경관. 경관은 경치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 최고의 자연 경관. 이런 자연적인, 자연과 가까운 이런 숲, 공원 이런 것들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넓은 강과, 이게 호수가 아니고 강인 모양이네요. 자, 강과 높은 산. 여기 산이 있죠. 높은 산이 눈앞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죠. 눈앞에 이렇게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가깝다는 말이에요. 약간의 과장. 가깝게 있다라는 말이죠.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편리한 교통에 문화시설까지. 편리한 교통. 주변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문화시설, 뭐 극장이나 연극 같은 걸 볼 수 있는,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시설, 가깝게 있다 이런 말이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자, 도시에서 살면 이 자연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싫으시면 우리 아파트에 오면 이런 산과 강, 공원 이런 것들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이런 걸 즐길 수 있으니까 복잡한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오면 좋아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고이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다음은 여행 상품. 여행 상품은 뭐예요?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여행을 갈 때 비행기표, 가서 어디 호텔에서 잘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같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걸 상품이라고 하죠. 여행 상품. 여행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4박 6일 일정. 6일 동안 가는데 나흘, 4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 어디인가요? 여기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돼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비행기로 타고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한 7시간, 8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가려면요.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에 일주하는 거, 이걸 가려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리니까 6일이고 거기서 4일 동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 실크로드 역사의 현장. 아, 이거 무슨 말인가요? 실크로드. 여기 실크는 영어인데 이거 실크. 네, 비단. 한국어로는 비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천이죠. 이 실크로드는 예전에 이 실크, 아시아에서 만든 이 실크를 이렇게 유럽에다가 팔기 위해서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낙타나 말 이런 걸 타고 한참 이렇게 걸어서 물건을 팔러 갔던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로드는 길이라는 말이죠. 로드. 로드. 그래서 이 비단길이라고도 한국어로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말도 있어요.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말도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여행자들,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내가 관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역사의 현장.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가던 그 길에 여기 이런 곳에 발달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즈베키스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여행 가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 여행. 자,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볼 수 있어서 시간 여행. 내가 과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여행지. 이거면 시간 여행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 예전에 사람들이 가던 이 길에 있던 곳들을 내가 다시 가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곳을 방문했었구나, 이렇게 지냈었구나,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입니다. 그리고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 선생님은 사마르칸트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타슈켄트는 아마 우즈베키스탄 수도이죠. 네,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쭉 여행하는 상품인 것 같네요. 자, 옛날 건축물을 간직하고 있다. 건축물은 뭐예요? 이런 게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 옛날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건 가지다라는 말이죠. 가져요. 근데 가지다는 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간직하는 건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간직하다. 역사의 도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옛날 지어진 이런 건물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죠.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이런 역사의 도시. 옛날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 오세요. 이런 말이죠.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지. 산 이런 게 많이 없어요. 평지. 도시를 볼 수 있고, 낮은 언덕.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예쁘죠? 한국에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지와 낮은 언덕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특별한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살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는 산이 항상 많이 있죠. 한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지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오,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박물관 관람, 박물관을 가서 보는 거죠. 그것도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박물관 가서 보는 것도 같이 있어요. 이 상품 안에 들어가서 박물관 보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광고입니다. 자, 읽고 풀어보는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이 사람의 고향에는 왜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건조한 날씨 때문에. 여기 보면 있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언덕에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어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건조하다, 이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이런 말이 건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씨가 건조해서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에 대한 설명 맞는 거는 무언가요? 옛날 건축물이 많다. 자, 1번이 정답이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시 곳곳에는 옛날 건축물이 많습니다. 옛날 건축물이 많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번이 정답이고, 자, 바다를 볼 수 있다. 자, 여기에는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바다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바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있다. 맞나요? 주변에 언덕, 넓은 평지, 높은 산,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도시고 낮은 언덕만 있어요. 높은 산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계절마다 산의 경관이 바뀐다. 산의 모습이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계절마다 바뀌는 산의 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 있지만 이것은 한국의 이야기죠. 고향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 때문에 한국에 왔다. 맞나요? O.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한국에 왔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실크로드의 역사가 있다. 맞나요? 제 고향은 실크로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가지고 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정답이에요. 5이고,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적한 도시이다. 맞나요? 제가 사는 한국에 사는 곳은 복잡한 도시예요. 이렇게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반대 X. 자, 괜찮습니까? 자, 문화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대 명당. 자, 명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명당을 뭐라고 하나요? 무엇을 명당이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위치. 보통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을 명당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면 이렇게 복이 있어요. 이런 말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 이런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과거에는 집을 짓기 좋은 위치,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명당. 그리고 남향집. 한국에서는 창문이 남쪽을 보고 있는 곳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햇빛을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집이 따뜻하기도 하고, 이것은 한국인 지금도 이 남향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이렇게 집 위치가 좋은 곳,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는 걸 좋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곳이 좋다고 하나요? 현대는 지금도 남향집이 인기가 많고, 또 학군과 교통이 좋은 곳. 학군은 뭐예요? 좋은 학교. 아이들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학교. 아니면 좀 학원 많은 곳도 좋은 학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이 많은 곳. 이런 곳은 비쌉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통. 버스 정류장, 특히 지하철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집값이 정말 비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사는 것을 좋아하나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또 특히나 여러분 고향에서는 혹시 어떻게, 여러분 고향과는 어떤가요? 이렇게 비교해서 한국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우리 고향에는 이런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은 점수, 인터뷰 시험을 볼 때 좋은 점수를 받고, 또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재미있다. 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대답을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게 공부합시다. 오늘도 화이팅!